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5시 11분입니다. 오늘 제가 좀 바빴어가지고 이제서야 집에 들어왔네요. 평상시보다 좀 녹화가 늦어졌습니다. 얼렁 진행해 볼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 실적 발표 있었는데 안 좋았죠. 메타, 저 페이스북 실적 발표했는데 안 좋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죠. 표면적인 이유에서는요. 물론 어제 호재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 조절,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일단 뭐 실적이 안 좋다 이러면서 하락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도 안 좋을까 싶었는데 예상외로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급등을 했는데 이걸 보시면서 이제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오늘 엄청나게 급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계 증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혼조한 분위기입니다. 하락하더라도 조금 하락하고 상승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만 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겹쳐지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는 혼조한데요. 혼조하니까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혼조한 건 혼조한 거고 뭔가 아래쪽으로 보려면은 그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증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혼조하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 지금 그 반등이 이제 뭐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래쪽으로 간다 이런 건 아직 아닌 겁니다. 그죠? 강력한 매도세가 뭐 장대음봉이 나오던가 몇 거래일 동안 어딜 못 넘든가 하는 모습이 나와야 그제서야 이제 아래쪽을 논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래쪽을 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뭐 어딘가를 또 넘지 못하면 또 이야기를 좀 바꿔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는 아래쪽으로 명백하게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 그런 증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일단 한국장 이야기하기 전에 뭐 세계 증시들 그림들 일단 주요국 증시들 그림만 좀 살펴보자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네요. 요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인민은행에서 뭐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순공급을 했다, 유동성 공급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점이 이 어떤 중국의 위안화를 좀 움직이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안화가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회복을 했죠. 반등을 하고 있죠. 물론 이걸 반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 중에 이제 눌림 중이고 그런 상황에 다시 양봉 나온 거니까 반등이라 하긴 뭐하고 하여튼 뭐 다시 뭐 상승을 이어가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 하여튼 유동성 공급 한다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중국 증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중국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여기 쌍바닥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하긴 지금 단기적인 쌍바닥 가능성을 이야기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쌍바닥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의문이 좀 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 전저점을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좀 분위기가 불안한 거는 분명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다중바닥형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긴 한데 오늘 이렇게 하락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이 불안감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하죠. 여기서 바닥을 못 만들고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좀 있긴 합니다. 위안화 뭐 이런 문제 때문에요. 위안화 약세 때문에. 그래서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다. 홍콩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갭상승했다가 빠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이 조금씩 자극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래간만에 홍콩 달러도 한번 뭐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7.85에 붙어서 잘 안 내려오고 있죠. 뭐 물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 홍콩이 뭐 지금 당장 망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긴 한데요. 홍콩 같은 경우는 워낙 외환 보유고도 많고 이래서 솔직히 뭐 이래도 저는 일단 뭐 홍콩은 그럭저럭 괜찮을지도 몰라라고 지켜보긴 할 건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환율 뭐 잘 방어해주고 있고 그럭저럭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위에서 계속 논다는 것 자체가 이 홍콩에 대한 어떤 뭐 신뢰도 테스트를 국제 금융시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긴 하겠죠. 하여튼 뭐 불안하지만 지금 당장 홍콩에 큰일이 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이 좀 많이 빠져서 그렇죠. 홍콩은요. 하여튼 뭐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죠. 어제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면서 지금 살짝 눌림이라고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을 중요한 저항을 여기 어제 돌파한 작했잖아요. 급하게 돌파한 작했으니까 그 피로감을 소화하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중 눌림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 증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리가 제각각입니다. 예. 좀 위기에 처한 중국 증시, 그럭저럭 잘 나가고 있는 일본 증시, 또 그리고 그럭저럭 잘 나가고 있는 독일 증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하면서 잘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명확한 뚜렷한 매도세가 등장한 증시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증시도 어젯밤 마감인데 물론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하락 마감했지만 이거 한 방을 가지고 어떤 강력한 매도세를 논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냐, 오늘 밤까지 확인해 봅시다라는 게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오늘 그 재료가 뭐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뭘 먼저 봐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씩 구석에 있는 것부터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사우디에서 제2의 중동 붐이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이 한국 건설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호재가 뜬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엄청난 호재는 아니고 그럭저럭한 중급 혹은 작은 호재 정도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제 보시면은 그 자기네들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4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4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이게 400만 달러인가요? 그렇게 되면요. 그죠? 400만 달러가 아니구나. 40억 달러? 그죠? 그 정도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하여튼 그 자기네 은행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은행 건전성 문제 때문에 지금 세상이 좀 흔들흔들했던 게 사실인데 그것도 좀 해결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호재죠. 이건 좀 큰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가 날 수 있었던 중요한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에 지금 싹을 자르는 행위일 수도 있다. 중요한 호재다라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도 작은 호재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주식시장의 작은 호재요. 이건 부동산 시장엔 큰 호재일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대출 관련된 규제를 조금 좀 완화해주는 이런 뉴스 오늘 나오고 있었죠.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 취임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호재인가 악재인가 잘 모르겠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소식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슈들이 좀 굉장히 좀 많긴 많았어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에 근데 안타깝게 삼성전자는 이 실적이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솔직히 이런 악재, 오늘 나온 악재는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삼성전자 지난 2달간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시장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거 하나가 좀 악재였던 것 같고, 나머지 오늘 이런 것들 전부 다 호재죠. 연준이 금리 인상 앞두고 있는데 한 미국 의원이 나와가지고 연준한테 속도 조절 좀 해라, 긴축 속도 좀 늦춰봐라 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이런 것도 긴축 속도 조절론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재료니까 굉장히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오늘 하여튼 호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좀 큰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인 레벨은 아니고 한국 증시에 해당하는 한국 증시에 적용되는 큰 호재라 볼 수가 있겠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6조 원 한도의 RP를 매입한다라는 거죠. 레고 사태, 그 강원도에서 일으킨 그것 때문에 한국의 어떤 위기의 씨앗이었는데 그거를 일단 보시다시피 한국은행이 나서갖고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물론 이게 그 완벽한 해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약간 좀 이것도 땜빵 조치인 것 같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거 호재는 호재입니다. 유동성 공급하는 그런 조치, 어떤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이기 때문에 이건 호재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이 사태를 완전히 해결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들긴 해요. 6조 원 이거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혹은 PF 대출 시장에 어떤 이런 불안감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긴 듭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부동산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건 분명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호재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가 나왔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하여튼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거 지금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영국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스케일이 작아서 그렇지 얼마 전에 영국이 했던 짓하고 똑같은 짓이긴 합니다. 중앙은행이 긴축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또다시 부양책을 또 내놓는 거니까, 얼마 전에 영국이 했던 짓, 감세안 내놓고 긴축하고 그런 거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는 점이긴 합니다. 이런 점은 또 인플레 우려 이런 거에 또 불을 지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튼 지금 한국은행은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 조치를 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그래도 뭐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하여튼 이거 호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건 이제 어젯밤에 사실 나온 뉴스긴 한데 일본에서 어제 또 유동성 공급한다고 또 그러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지금 이 호재라고 명확하게 좀 그렇게 하긴 좀 애매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뭐 엔화 약세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금리 인상기라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뭔가 일단 세상을 뭐 낫게 지금 뭔가 이 위기인 세상을 구해보겠다는 측면의 일종의 부양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긴 있는 거죠. 하여튼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호재가 아주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짜 굉장히 많은 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가까운 뉴스를 지금 쫙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이 많은 호재가 오늘 하루 만에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낮에요. 오늘 그 코스피 열려 있을 때요. 물론 뭐 어제 나온 뉴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것들이 하여튼 오늘 낮에 집중돼서 나왔다라는 거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이긴 합니다. 이런 엄청난 호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한국 증시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제 물론 미국 증시가 하락했지만 또 그리고 어제 뭐 미국 실적이 안 좋다 어쩌다 저쩌다 했지만 그건 뭐 나스닥 빅테크의 실적이 안 좋았던 거고 한국은 빅테크하고 뭐 그다지 큰 상관이 없는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오늘 어이가 없게 갭상승 출발을 하더니 호재 파티를 벌이면서 오늘 결국 급등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급등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긴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294자리를 돌파한 장하면 301까지는 저항이 없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긴 했고 오늘 갭상승을 이미 시작부터 어제 고점을 넘어서서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작부터 뭐 구글 실적이고 페이스북 실적이고 간에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고 뭐 그래서 원웨이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301 최소한 여기까지 터치는 할 수 있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슬슬 이제 역발상을 좀 떠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물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뭐 내일부터 이제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이 꺾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근데 아무튼 좀 오늘 이 지금까지 호재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죠. 호재라는 호재가 한 번에 다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있는 전 종목이 거의 다 오르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그 개인들 풋옵션도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디 갔나 모르겠네. 그죠? 오늘 보시면은 개인들이 콜옵션도 또 72억씩이나 사는 모습을 보이고 하여튼 오늘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호황이 오늘만큼은 어마어마한 대호황의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호황의 분위기일수록 보다 좀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할 거예요. 투자자라면요. 너무 사람들이 한쪽으로 볼 때 반대쪽에 싹이 튀어나오는 법이거든요. 글쎄요, 뭐 오늘 뭐 C 정도는 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반대쪽으로 볼 만한 어떤 C를 뿌리진 않았나 그 정도 하는 그 정도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오늘 하여튼 볼린저 밴드 상단도 좀 찍고 나오고 있고요. 제법 뭐 거래량도 좀 나오고 있고 콜옵션도 많이 사고 있고 물론 제 생각엔 근데 조금 좀 더 올라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서 뭐 이 정도 오버슈팅으로 시장이 꺾인다는 생각은 좀 잘 들지는 않고요. 하여튼 풋옵션들도 좀 조금 좀 더 죽어야 될 것 같고 콜옵션들 시세도 솔직히 좀 굉장히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시원한 콜옵션 시세를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구경해야 콜옵션도 그만 시세를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뭔가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하락 추세,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그 중에 반등 중인데 반등 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렇게 호재를 많이 보이면서 급등을 했다라는 거나 아무튼 이 지수 반등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하여튼 요게 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장대 항봉이 나오고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건 표면적으로 맞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아래쪽으로 보실 거면은 이 반등이 완전히 멈추는 것까지 확인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오늘 강력한 매수세 등장한 거 하락 추세 중에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를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좀 빨리 생각보다는 반등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해봤어요. 밖에서 오늘 주식 계속 보고 있었는데 원웨이로 마감하는 거 보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너무 오늘 잔치가 좀 많이 시끌벅적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그렇죠. 이 1000이란 자리가 중요한 어떤 전고점 자리였는데 축제 분위기 힘입어서 지난 3거래일 동안 누적됐던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죠. 코스닥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나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이렇게 일단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죠? 이 좀 의심스러운 점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잠시 삼성전자 뭐 이런 거를 좀 보시자면은 삼성전자 이런 걸 좀 잠깐 보시자면은 그죠? 이 어쨌든 대형주들이 지금 이제 막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주들은 또 막상 또 이제 오늘 좀 약간 주춤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대형주들이 좀 급등하면서 시장 끌고 올라갔는데 오늘은 대형주들은 주춤하거나 아니면 SK 하이닉스는 4% 가까이 하락하는 등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아무튼 이 시장은 이 대형주들이 회복하기 전까지 지수 회복은 없을 건데 아무튼 오늘 이 대형주들이 좀 약간 좀 주춤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엔가 이제 중요한 이 이평선, 중요한 저항 자리에 또 부딪히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중요한 저항이니까요.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저항을 잘 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짓은 잘 소화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저항을 누적시키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고점 자리가 사실 굉장히 무거운 자리이긴 합니다. 이 지금까지 있었던 저항 뭐 50만 원 뭐 이런 자리와 비교할 수 없게 LG에너지 솔루션은 55만 원 자리가 너무나 무거운 저항이긴 하거든요. 이 자리가 어떤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때가 IPO 한 직전에 만들어낸 어떤 그런 고점 비스무리한 그런 자리거든요. 55만 원 선이요. 근데 이런 55만 원 자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들이대야 되는데 55만 원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으니 제 생각에 끝이 일단 좋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이게 바로 꺾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도 좀 일단은 주의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뭐 LG에너지 솔루션이고 지금 이 대형주 3종 세트들이 일단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마도 카카오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오늘 올랐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이런 친구들이 오르는 날은 카카오 친구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날은 별로 그렇게 뭐 좋은 건전한 상승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긴 있거든요. 오늘 카카오 친구들도 다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좋은 주식만 골라서 좀 올라가는 그런 압축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여튼 굉장히 좀 옛날 이때 약간 좀 2021년 1월달 이런 때 급등장에서나 보이던 좀 묻지마 상승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주의해야 된다. 좀 정말 이야기가 좀 두서가 없죠. 이런저런 점들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뭐 결론은 좀 오늘 많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 급등이 굉장히 좀 위험한 급등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략적인 의미는 좀 아시겠죠?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고 하여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장 초반에 빠지다가 다시 양봉 달고 있으니까 어디선가 뭐 지지력을 만드는지 또 보면 되겠죠.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 어디 빽빽하게 음봉하고 양봉이 몰려 있죠. 여기 1410원 부근이 여기 1410원 부근이 어떤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 지지 하나 붕괴 하나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뭐 특별히 뭐 점검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강하다. 일단 더 올라갈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니까 저렇게 강하면은 끝이 안 좋을 수 있다. 생각보다 빨리 반등이 끝날지도 모르겠는 걸 이라는 의심 정도를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밤 뭐 있겠습니까? 오늘 밤 22 통화정책회의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22 통화정책회의 오늘 왜 잘 보셔야 되냐? 그거 있잖아요. 저기 어제 캐나다가 50bp 인상했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22 통화정책에서도 22 회의에서도 50bp 올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의심의 눈초리를 좀 열어놓고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애플하고 아마존 등등 이제 중요한 기업들 실적 다 나옵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마감하든 간에 내일 아침에 분위기는 또 확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애플하고 아마존에 따라서요. 그런 점들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참 알아보다 보니까 내일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통화정책 회의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도 뭐 깜짝 부양책 뭐 이런 걸 또 쓸 모양인데 하여튼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이 중요한 변곡 자리에 좀 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중장기적인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마침 어제 장단기 금리차 10년물 3개월물도 역전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쨌든 굉장히 그 금융시장 역사의 한 페이지 중에 아주 중요한 페이지를 지금 아주 중요한 페이지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기업들 실적들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로화가 최근에 많이 강세를 보였죠. 달러화는 많이 약세를 보였잖아요. 이미 유로존에서 이미 유로화가 이렇게 강했던 것이 오늘 밤 이 통화정책 회의, 오늘 밤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의 결과를 어느 정도 뭔가는 모르겠지만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회의 끝나고 나면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죠. 이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유로존에서 계속해서 75 올리고 다음에도 더 긴축한다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유로화가 강해지는 게 맞긴 맞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반응을 하려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유럽은 지금 그렇게 튼튼하지가 못하죠.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솔직히 어제 캐나다 보고 50bp 올릴 가능성도 저는 약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의견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좀 하여튼 22 통화정책회의 오늘 밤에 전 집중을 해서 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거 끝나고 나서 미국 GDP 발표도 있고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죠?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시면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잊으시고 지지와 저항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그죠? 요즘 달러가 약하니까 원자재들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렇지만 원자재들도 하락 추세이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특별히 할 말 없고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오늘 하여튼 뭐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오늘 뭐 하는 날이냐 S&P하고 나스닥이고 일단 반등 흐름 이어지고 있는 거고 반등 흐름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3900이라는 저항을 오늘 2거래일째 S&P가 테스트할 예정이고 나스닥은 뭐예요 11780이라는 자리 이 자리를 일단 뭐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11650을 오늘 일단 먼저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그런 점들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주춤한 거고 일단 더 올라간다라는 가정 깔아놓고 그 위에 저항이 어디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거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잘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재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20일 통화정책회의, 미국 GDP, 또 뭐 애플, 뭐 실적 발표 등등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여기 지금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복잡하시면 지지와 저항 싸움만 보시면 된다. 요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